전형적으로 종교 마케팅이에요. 1000명한테 10만 원의 상품 팔면 1억이잖아요. 10,000명의 팬만 모이면 10만 명의 팬만 모이면 100만 명의 팬만 모이면 난 재벌이지. 일단은 저는 그 커뮤니티 찐팬들이 모여있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고 생각하냐면, 인간들이 되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인간은 무의식의 동물인데, 근데 이 커뮤니티가 가장 인간의 본성과 무의식에 가까운 마케팅 활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되게 막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거를 한꺼풀을 벗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사실은 이런 커뮤니티, 찐팬들이 모여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마케팅으로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쉬운 툴이 네이버 카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전형적으로 종교 마케팅이에요. 1000명이 모이면 비즈니스가 된다라는 의미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산수로 곱하면 1000명한테 10만 원의 상품 팔면 1억이잖아요. 1년에 1000명의 팬한테 10만 원씩만 팔면 1억씩 벌 수 있으니까 잘 될 수 있다. 그건 사실 너무 단순한 논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10만 명의 팬만 모이면 100만 명의 팬만 모이면 난 재벌이지.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 팬을 적게라도 모으는 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진짜 말 그대로 종교 마케팅입니다. 누구나 인간은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 하거든요. 인간은 진화적으로 집단주의와 권위주의를 싫어하는 듯 하지만 요즘에는 그걸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에 속해 있어야 소속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야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그거 장을 만들어주는 게 커뮤니티 마케팅이에요. 그러면 다들 질문하는 게 어떻게 만드냐는 거죠. 한 명의 종교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종교 지도자는 비포 애프터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비포 애프터 뭐냐, 예수님이 왜 갑자기 그렇게 추앙을 받았어요? 다리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야. 그 비포 애프터를 만드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까 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목사님과 종교 지도자분들이 얘기를 한 것들을 토대로 사람들이 성과가 나기 시작하면은 그 교회는 미친듯이 사람들이 몰리고 11조 계속 내는 거야. 막. 언제 저는 종교를 욕할 그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종교 마케팅과 지식 창업, 무자본 창업의 팬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무자본 창업들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문성을 주고, 이 사람들이 비포 애프터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그 비포 애프터를 만드는 게 커뮤니티로 사람들이 유입이 되게 가장 첫 번째 수단이다. 처음에는 이 비포 애프터를 왜 만들어야 되냐, 외부에서 끌어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한 명에 대한 신뢰가 쌓이지 않았어. 아직까지 난 너 지도자로 인정 못하고 리더로 인정 못해. 그러니까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커뮤니티 넣어. 여기에서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미 나를 추앙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잖아요. 집단주의 때문에 그냥 따르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모여있고 한 길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이게 안전해 보이니까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엄청나게 이성적이고 그거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본인 메타인지가 떨어지거나, 두 번째로는 진짜 그거를 뻔히 꿰뚫고 있어서 그 지도자보다 본인이 더 강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럼 빠지지 않지 거기. 그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좋은 리더가 이걸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나간다면 그건 엄청나게 좋은 전략일 것이고, 근데 만약에 자기가 되게 전문성도 없고 그런데 비포 애프터를 사기로 만들어서 끌고 간다면 그건 이제 나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리더는 어떻게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나는 건강하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 제일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비포 애프터를 만드는 겁니다. 종교로 치면 기적을 행하는 거죠. 기적을 행하면 그걸로 사실 끝나요. 그러면 뒤에 사람들이 줄을 쓰기 시작해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음식점도 줄을 쓰면 왜 줄 쓰지?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맛있는 집인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1차적인 성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그거를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 두지 않고, 그 사람들을 한 번에 가둬둘 만한 오프라인 매장이나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줄 서다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힘들어, 나갈 거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네 하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치기 전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공수를 들이지 않더라도 서로 떠들면서 나를 추앙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편한 게 사실 네이버 카페죠. 첫 번째는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를 꼬리 물면서 추앙하게 만들고, 내가 없더라도 내가 비어있을 때도 자기들끼리 나를 추앙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 지식 창업을 잘하는 분들이 여러 코치들을 영입해서 규모를 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국은 PER 때문에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그 정도를 할 정도면 지식 창업이나 이런 서비스업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플러스로 사업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머리를 굴리게 되죠. 내가 갈리지 않으면 더 이상 비즈니스가 확장을 못 하겠구나를 깨닫는 순간, 교육과 서비스업에서 복제하는 방법은 나 같은 새끼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밖에 없어. 다 나를 찾아오는데 나를 찾아오는 에너지를 분산시켜서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거를 실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전히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매출이 훨씬 적어도 지식 창업보다 기업 가치가 높은 이유가 뭐냐면, 제품은
공산화시켜서 상품을 뿌릴 수가 있잖아요. 네. 무제한으로 복제해서. 근데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하고 좋은 사람을 뽑는다 한들 나 같을 수 있어요? 똑같이?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 업이. 확장시키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들.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새끼 강사들만 모여있는 곳에 갈까? 안 가죠. 그래서 그 메인, 얼굴이 되는 사람, 헤드가 항상 그 강의 코스의 첫 번째와 끝에 있던가 중간에 반드시 낍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한 복제와 완전한 시스템화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된다. 제로톤 클럽 아직도 구독, 좋아요, 댓글 안 단 사람 있으면 빨리 하십시오. 사랑합니다.